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퀴즈 정답과 함께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1부에서 3부에서 종목 상담 코너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3분을 추첨해서 전문가에게 종목 추천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무료 이용권 챙겨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1730선을 웃돌기도 하는 등 오늘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시황 사항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흐름이 좋습니다. 전날보다 9포인트 상승한 1720선에서 오늘 장을 출발했는데요. 앞서 뉴욕 증시가 4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인텔의 실적 기대감이 많이 오르면서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제 매도로 돌아선 외국인이 매수로 전향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중에 1730선을 넘기도 했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720선 중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3포인트 오른 1724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장 초반의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4흘 연속 지속되면서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장 초반 개인이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지만 현재 매도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 영향으로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2포인트 오른 508선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중 510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 흐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코스닥 지수 어제보다 2포인트 오른 509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오늘 일제 흐름이 좋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1% 넘게 오르면서 84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실적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신한지수와 KB금융도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은행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IT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LG전자와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도 역시 흐름이 좋습니다. LG전자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하이닉스도 0.1%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모비스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해외 공장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모비스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 1% 넘게 오르면서 43,0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와 실적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틀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1%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태용이 유일하게 1% 넘게 하락하면서 73,0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특징 테마주 확인하겠습니다. IT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제 인텔이 전년 동기 대비 4배 가까이 넘는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IT 대형업체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오르고 있고 LG전자 3%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삼성 SDI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스마트 그리드 관련 표준화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일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옴니시스템 2% 이상 오르고 있고 PS텍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카드 관련주도 오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카드 복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반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감독원이 카드 복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안성이 떨어지는 마그네틱 카드 사용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KBT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현재 11,5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이텍도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루온도 1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1123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어제보다 7원 가까이 하락한 1116원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살펴봤듯이 오늘은 인텔 효과로 IT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 특히나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죽지 않았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함께 증시전략센터를 빛내주시는 분이죠. 백룡순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장중에 1730선을 다시 터치하는 등 오늘 수급 상황도 좋고요. 또 매수세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IT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이틀 전에 그 IT가 강하게 조정받을 때 주도 업종은 아무래도 IT 자동차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외로 조정을 짧게 가지면서 바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그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을 좀 살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급격히 꺾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 시장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과 연동돼서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그 IT 관련주들은 전기전자 관련주들은 만약에 그 중국에서 위안화 절상을 하더라도 소비가 좀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도 강하게 오르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한 미국에서 인텔의 그 실적이 좋게 발표되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금융주들도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하나금융주라든가 KB금융주주 모두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러한 종목들은 그 저점 라인을 잘 보시고요. 한번 대응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향후 그 실적 호전이 일어나는 이런 업종군 또는 계속 시장 상황이 안 좋아도 실적을 내는 회사들은 계속 주목을 하고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오늘 특징적인 그런 테마를 말씀을 드리면 KBT가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카드 사용에 대한 그 마그네틱 그 손상 마그네틱으로 카드를 도용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것을 발표하면서 KBT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이루고 있고요. 또한 그 현재 흐름상 보신다면 이 전기전자 쪽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부품 소재 쪽으로도 이 매기가 이어질 수 있다. 전기전자 부품 소재 쪽으로도 매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시고요. 꾸준한 실적을 내는 종목은 계속 저점 눌림목 구간에서 노려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IT주가 오늘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금융주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테마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스마트 카드 관련주인 그 KBT, 예. 에이텍, 이루원 등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물론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구제역 관련주들은 어제부터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테마주들도 순환을 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되겠고요. 또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테마주들은 따라 붙어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먼저 그 테마주들을 살피실 때 실적이 되느냐 아니면 거품이 너무 많으냐 이것을 좀 살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핵 안보 정상회의 개최 소식에 오늘 원자력 발전주들이 비교적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방안 확정에 따라서 관련주들에도 매기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천 강화군에 이어서 경기도 파주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나오는 등 오늘 백신 관련주들은 또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도 기술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정부 소식에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백룡수차님. 네네. 네,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저는 오늘 윈포넷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포넷이요? 예. 네. 윈포넷이요? 예, 윈포넷입니다. 예. 윈포넷 코드 번호가 083640이고요. 그동안 시장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었죠. 금융위기 상황도 있었고 했는데 꾸준한 실적을 내는 회사로서 그동안에 거래가 없어서 사실 좀 드리기가 어려웠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대량 거래를 싣고 눌림목을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찬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윈포넷 지금 현재 4,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뭐 현재 구간에서 매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야 뭐 한 4,400원 정도 지지라인으로 보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뭐 손절의 필요성이 없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그 직전 고점인 6,230원을 기록했는데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5,8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6,000원대도 6,230원도 넘어갈 거로 예상하지만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은 아직 가봐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못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5,8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부담 없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씀을 드리고 인포넷은 그 하이브리드 감시 카메라 쪽에 강점을 가진 회사로 향후 실적이 급격히 호전될 거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부담 없이 모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윈포넷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4,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고 손절가는 딱히 주지를 않으셨는데요. 목표가를 5,800원 정도 주셨습니다. 6,230원 정도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조금은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가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백명수님이 추천하시는 모든 종목들, 단기 종목들도 일제히 수익률이 굉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또 기대가 됩니다. 윈포넷 관심 갖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백명수님, 네네. 칭찬은요. 언제 들어도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예.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런 책도 있었는데요. 네. 사실 누구든지 그 칭찬을 듣게 되면 없던 힘도 생기고 특히 우리 한민족들은 신바람을 내는 그런 민족들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성이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자주 하시면 아마 자녀분들도 그 공부 못해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잘하면 계속 칭찬해주면 진짜 잘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도 요즘 뭐 그 좀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못할 때는 또 못하더라도 잘했을 때를 생각하셔서 네.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좀 칭찬을 해주시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회사에서 동료나 어려운 사람에게는 칭찬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정작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는 칭찬을 좀 인색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좀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벼운 칭찬 한마디라도 건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명수님, 네네. 백명수님께서도 최근 들어서 칭찬을 아주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네, 들고 아무래도- 계신 종목들의 수익률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그 뭐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 또 상한가예요. 예, 예. 정말 그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뭐 저평가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좀 천천히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살 틈을 안 주고 올라가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좋은 종목을 발굴했다면 그 가격을 좀 너무 따지지 말고 쌀 때는 좀 사두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재다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좀 그 제가 드린 종목 중에 부산산업이 잘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드리는 종목도 이런 종목들로 저평가되고 실적도 좋아질 수 있고 성장성 있는 숨은 진주로 드릴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지금 그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를 계속 시청하시면 아마 올해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날 매수를 하셨는데요. 오늘까지 수익률이요. 90.4%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 하나 더 있죠. 고려제약은 4월 9일쯤 매수를 하셨는데요. 오늘까지 수익률이 10%를 넘고 있더라고요. 이 두 예. 종목을 계속해서 들고 가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이제쯤 차익 실현을 하실 예정이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뭐 그 부산산업은 좀 더 가져갈 계획이고요. 예. 고려제약은 사실 오늘 보시면 골드크로스가 발생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조금 올랐지만 10% 정도 올랐지만 지금도 사는 자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주식은 뭐 친구가 좀 싸게 사면 좀 나는 좀 비싸게 사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가지고 수익이 나면 되는 거니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전략을 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포트폴리오 코너가 벌써 이제 한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로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백명수 원님과 함께 고수익 올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늘 돕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명수 원님께서 오늘까지 들고 계신 종목들의 총 수익률을 살펴봤더니요. 37.5%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백명수 원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들고 나오셨을까요? 화면 통해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현명한 투자 조언입니다. 조바심을 가지면 큰 재물을 모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백명수사님, 네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조바심을 가지면 큰 재물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중국 속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내가 매수했던 게 대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조금 수익 내고 얼른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요. 또 그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성장하는지 이런 것을 살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살피지 않고 조금 수익 났을 때 얼른 팔아가지고 좀 손해를 봤을 때는 또 손실이니까 얼른 팔고 이런 조금 조바심 있는 그런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우량주들은 꾸준한 실적을 내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좀 사실 조금 비싸게 사셨더라도 내가 사서 바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나는 팔았는데 더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조금 느긋하게 투자를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백룡스터님께서 투자 조언을 주셨습니다. 조바심을 가지면 큰 재물을 모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은 크게 보고 또 수익은 적게 보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바심을 좀 줄이면 고수익을 올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백룡스터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받아봤고요. 이어서 증시전략센터를 빛내주시는 또 한 분의 전문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리스증권 방송의 서혜교 소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720선은 강하게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제가 월요일 주 초반은 조금 지수가 다소 눌림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지금 월요일 화요일까지 해서 눌림 현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요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장은 오전장까지는 좀 다소 지금 오늘 갭상승 많이 떠서 출발 종합지수 했습니다만은 오전장까지는 다소 조금 흔들리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후장부터는 재차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올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일 오후장부터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내일부터 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당히 좀 지수도 양호한 모습이 계속해서 거래소 쪽에 펼쳐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동시 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래도 안정적인 감이 있다. 근데 장 초반보다는 지금 다소 좀 눌리고 있지만은 이것은 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전장까지는 조금 눌릴 수 있겠지만 오후장 들어서부터는 조금씩 살아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 코스피 지수는 양호하게 펼쳐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 장은 이제 오후장을 일단 포인트를 잡고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오후장에 이제 반등을 조금 예상을 하고 좀 더 상승폭을 좀 확대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일단 측면에서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도 일단 보시게 되면은 환율 쪽에서 어제 상당히 급등의 모양이 나왔지만은 또 다시 재차 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그러한 지금 모양새가 지금 환율에서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환율적인 좀 우려감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개입이 되어서 조금 해줄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하면서 지금 현재 주도주였던 IT와 자동차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매기가 들어오면서 특히 IT는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에 이렇게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 일단 IT주를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추천주는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삼성전기. 이 종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제가 방송 출연 때마다 삼성전기는 강력하게 제가 10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9만 원대부터도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권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의 모양새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기를 매수를 한번 해보는데요.
다소 지금 오전장이 좀 눌릴 때 조금 매수를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고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매수가는 12만 7천 원 정도, 12만 7천 원 정도가 이제 5일선 부근입니다. 그래서 12만 7천 원에서 12만 6,500원 부근 이렇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일단 비중은 뭐 10% 범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14,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12만 3,000원, 즉 11선 근방입니다. 그래서 11선이 이탈이 되면은 이것도 또 좀 더 다소 조정이 더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12만 3,000원을 일단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한번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IT 중에서 또 한 주를 편입하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삼성전기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12만 7,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눌림 시에 다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2만 3천 원 정도로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 소장님, 네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는 어떤 상황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아시아 증시는 종목별로 나라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오전장을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엔화 강세로 어제 0.8% 하락 마감했던 일본 증시는 오늘 낙폭을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3월 기업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하락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2월에 비해서는 낙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0.3%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통화 긴축 우려 로 위안화 절상 지연 가능성까지 겹쳐지면서 어제 혼조세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어제 2%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0.3% 정도 밀리고 있고요.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는 오늘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만과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증시가 소폭 상승으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일본장 흐름은 어떨까요? 예, 일본 니케이 지수 0.31% 상승한 11,195.34포인트대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초반 강한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장막판 들어갈수록 상승폭을 줄여나가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0.31%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져 나갈지 여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1,2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했었던 기업 물가 지수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기업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비 1.3% 하락한 102.6포인트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비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락률은 7개월 연속 축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속적인 물가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대형 백화점이 실적 악화에 따른 소비 긴축 우려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형 백화점 3사의 결산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소비 불황으로 인해서 지금 당기 순이익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마감했었던 미국장에서 인텔 실적이 좋게 나오는 모습 보이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지 여부, 시장에서의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매수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강한 흐름이 이어져 나가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11,200선을 지지해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현재는 소폭 하락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중국은 내일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중국 본토지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다시금 약세로 장 마감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이러한 흐름세, 중국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모습 보이면서 장 초반 상승에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본토지수는 0.13% 하락한 3,157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지수 또한 이러한 흐름세를 계속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3,150선을 둔 혼조장세 움직임이 꾸준히 연출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중국이 오늘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중에서의 중국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을 11.7%로 예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내일 발표가 있는 중국의 GDP 성장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경제 GDP 성장률이 11.7% 수준으로 중국이 3년 내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GDP 성장률이 11.7%에 달할 경우 위안화 절상 그리고 금리 인상의 압박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는 것이 결국 긴축으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중국 본토지수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간망세가 꾸준히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3,150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은 중국의 GDP 성장률 등 주요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통화 정책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은 관망하면서 증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성재 연구원님.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종목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장중 최대한 많은 문자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1부와 3부 나눠서 문자 종목 상담을 해드리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리오님께서 대우차 판매를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매수가는 3,200원이시고요. 비중은 없으시네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문자를 남기셨습니다. 김현수차님. 예, 대우차 판매 정말 그 어려운 종목을 사셨네요. 그 대우차 판매는 오늘 뭐 워크아웃이 결정될 거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쪽으로 워크아웃이 결정나는 쪽으로 뭐 반대하는 쪽이 없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워크아웃은 되지만 그러나 지금 그 1999년도에도 그 대우차 판매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두 번째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대우차 판매가 그 대우차의 그 시장 점유율이 그 당시에 26% 정도로 시장에서 팔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적이 좀 괜찮은 상황에서 들어갔었고요. 이번에 그 2009년 말에는 그 시장 점유율이 8.8%로 떨어졌고요. 또 그나마도 GM 대우와의 결별이 되면서 또 좀 불투명한 앞으로 그 자동차 판매 매출이 불투명한 상황이 됐고, 물론 쌍용차를 판매하면서 대체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그 부분도 아직 불확실하다. 아무래도 점점 그 입지를 좁혀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송도 부지에 대한 향후 그 뭐 매각을 할 건가 아니면 개발을 할 건가 이런 것이 좀 중요한 관건인데요. 이것도 워크아웃의 그 상세한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그 흐름상으로 본다면 그 대우차 판매는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시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지금 오늘 반등 흐름이 나올 때 고점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그 3월 말에 1,900만 주의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하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꾸준히 워크아웃설이 돌면서 7,000원대부터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그 대량 거래 터진 지점은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됩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을 노리시더라도 3,800원을 뚫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한 그 21선 부분이 강한 저항이 될 거다 이런 점에서 3,800원 정도를 그 반등 목표치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3,200원에 사셔서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향후 실적이 좋아지고
또 우상향 올라가는 쪽에서 조정받는 종목을 노리시는 게 좋고요. 지금처럼 대우차 판매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개될지를 아직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워크아웃을 한다면 대규모 출자 전환이라든가 또는 감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식 투자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안심할 수 있는 뭔가 좀 투명해지고 회사의 향후 비전이 좀 나올 때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돼서요.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 시에 매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대우자동차 판매가 기업 개선 작업이죠.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채권단의 92% 동의로 대우차 판매가 워크아웃 안건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서 오늘 장중 7% 이상의 급상승세가 나온 것이라는 풀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핸드폰 끝자리 6508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유비커스를 매수를 하셨고요. 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이분도 역시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어요. 네. 예. 유비커스는 상당히 실적이 뛰어난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 업체고요.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의 보급이 많아지면서 지난해는 300만 대였는데 올해는 훨씬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예측이 되면서 유비커스의 실적도 향후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3D 웹게임의 신규 매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게임 업체인 엔틱 게임즈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또한 하반기에는 라우터 장비 시장에도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9월경에 무상자 100%를 줬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물량 소화 과정이 끝나고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000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 라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소 8,000원에 매수하셔서 비싸게 사셨지만 일단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500원의 직전 고점을 좀 매물권으로 일단 인식하시고 단기 목표치는 8,500원을 일단 보시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10,000원 이상 다시 또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을 줄이면서 직전 저점에서 쌍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비커스 일단 보유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직전 고점이었던 8,500원 선 부근이 매물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10,000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닉네임 스타님께서 종목을 주셨습니다. 한일 이화를 매수를 하셨고요. 6,280원에 비중 한 30% 정도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예, 한일 이화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요.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이 성장하면서 글로벌 성장을 하면서 동반 성장을 하는 그런 부품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해 지분법 평가에 의해서 509억이나 순이익을 낸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IFRS 국제 회계 기준으로 편입이 되면 한일 이화의 위상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그런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470원의 고점을 기록하고요. 다소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6,000원대 매수하셨지만 보유 전략으로 가셔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들은 항상 주가가 고점을 돌파한다는 점에서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6,470원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점에서 목표치를 한 7,000원 정도 보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가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런 눌림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이 좀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품 관련주도 같이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정 구간이지만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일 이화까지 종목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기 전에요. 오늘도 역시 톡톡 씹어먹는 비타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비타민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 통해서 문제 만나보시죠.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비타민 퀴즈입니다. 증권시장에서 기관 또는 큰손들의 대량 매매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금융 역시 이것에 성공하면서 최근 주가가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번 블록딜, 2번 빅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5588번으로 궁금한 종목과 함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장종 무료 상담 받을 수 있고 또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아볼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0392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LG텔레콤을 사셨고요. 8,800원에 80% 정도의 비중으로 들어가셨다고 했는데요.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LG텔레콤. 예, LG텔레콤 뭐 업계 3위의 그런 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특히 연초에 LG텔레콤하고 LG데이콤, LG파워컴이 3사가 합병을 하면서 좀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고 있고 특히 이 모바일 서비스, 통합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경쟁사들에 뒤처지면서 주가를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새로운 그런 이런 모바일 관련해서 통합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그 실적 호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올해 예상되는 그런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1분기에 1조 8천억 정도의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1,880억 정도를 거둘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실적이 꾸준히 나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500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 라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매수하는 자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박스권 고점은 9,50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9,500원 보시고요. 현재는 박스권 등락을 할 거다. 왜냐하면 국내 서비스만으로 통신 업계가 현재 한정돼 있고요. 아직 수출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등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는 어떤 호기를 마련한다면 박스권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LG텔레콤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를 9,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이 좀 많으시긴 하지만 일단 목표가를 9,500원 정도 주셨으니까요. 잘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청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애청자신데요. 닉네임 지혜로운 토끼님께서 LG 디스플레이를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4,000원이시고요. 비중이 한 30% 정도 있으신데요. LG 디스플레이를 최근 신고가가 나왔을 때 사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 흐름이 좀 좋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글로벌 TFT LCD 관련주고요. 또한 성장에 최근에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평가를 다시 내려야 되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다만 2분기에 패널 가격이 좀 하락할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나 3분기부터는 다시 또 회복돼서 실적이 호전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을 내면서 올해 최고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전기전자 쪽에서 주도주 중에 하나다 이런 점에서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거둘 거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1선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41,000원 부근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고요. 최고가 부분은 한 44,0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이 가격은 충분히 돌파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5만 원 정도로 보시고요. 계단식 상승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만 원이지만 내년에 한 6만 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기업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고 세계적인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좀 주목하실 부분은 최근에 중국에서 양안 정책에 따라서 대만과의 좀 경쟁이 되고 있고요. 지금 7, 8세대 그런 LCD 공장을 중국에 유치하는 문제가 조만간 결정 날 거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이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발생하게 된다면 목표가를 더 높게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5만 원 정도를 목표로 보시고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IT 대형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종목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3만 원이시고요. 비중은 적어 있지가 않으신데요. 13만 원이라면 그래도 꽤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LG전자는 글로벌 전자업체고요. 특히
모바일 쪽에서 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인텔에서 뭐 24억 달러나 되는 순이익을 냈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IT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LG전자는 TV 쪽에서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쪽이 좀 안 좋으면 다른 쪽에서 또 만회를 해주는 이런 구조로 갖고 있어서 꾸준히 성장할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13만 원에 매수하셔서 조금 약간 손해를 보셨지만 그냥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현재 16만 8천 원의 고점을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추세 라인을 그어보면 14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원 정도에서 돌파 흐름이 나오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14만 원대만 돌파가 돼주면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돌파에 실패한다면 일단은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들고 가시는 거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4만 원 선이 돌파되지 않으면 일단은 매도를 해보시고요. 향후에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명수사님과 오늘 문자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백명수사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잠시 뒤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시간이 있고요. 또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 강의 시간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